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새해로 넘어가기 전 2025년 연말도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짧은 시기를 어떤 상태로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 한 해의 금전 흐름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은 연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고 하지요. 한 해의 끝을 어떤 상태로 정리하느냐가 다음 해의 재물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기 직전이 되면 결정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런 시기에 생활과 환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올해의 답답한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유독 돈이 더 빠듯하게 느껴질까요? 사실 잘 살펴보면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한 해 동안 쌓여온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연말이 되면 자신의 생활 방식과 집안 상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흐름이 굳어지기 쉬운 시기로 봅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는 돈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고 기회가 와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만들지요. 연말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가볍게 만드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남은 연말 동안은 지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로 넘어가기 전 올해 12월 31일 연말까지 약 10일간 금전 흐름을 위해 피해야 할 것과 반대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부잣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조금 더 오래 지켜보면 돈이 잘 모이는 집과 금전 흐름이 자꾸 새는 집에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집안에 어떤 물건들을 어떤 상태로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 가운데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금전 흐름을 조금씩 둔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운은 갑자기 크게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늘 비슷한 자리에서만 머무르게 되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흐름의 시작을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습니다. 먼저 고장난 물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도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은 풍수적으로 멈춘 상태를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이런 상태를 꽤 경계하는 편인데요. 돈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멈춰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금전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둔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자주 보이는 것이 깨진 채로 남아있는 물건들입니다. 금이 간 그릇이나 조금 부서진 소품, 쓰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두는 물건들이지요. 아직 쓸 수 있다는 이유,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미 한 번 흐름이 끊어진 상태로 봅니다. 이런 물건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돈도 한 번에 모이기보다는 조금씩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방치된 물건들입니다. 고칠 생각은 있지만 미뤄둔 것, 언젠가는 쓰겠다고 쌓아둔 것,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물건들이지요. 이런 물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먼지를
단순한 더러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방치된 곳에 쌓이는 먼지는 기운의 흐름이 멈췄다는 신호로 보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태가 늘어날수록 집안의 흐름은 점점 느려지고 무거워집니다. 공기가 탁해지고 집 안 분위기 역시 가라앉게 됩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운 속에서는 돈의 흐름 역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마다 망설이게 되고 좋은 기회가 와도 타이밍을 놓치기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지지요. 특히 연말처럼 새로운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먼지가 쌓인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멈춘 상태의 흐름을 새해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금전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일수록 연말에는 가장 먼저 먼지가 쌓인 것부터 살펴보려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집안의 상태는 그 사람의 판단과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과 결단하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쓸모를 다한 물건을 오래 두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것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정리된 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돈의 흐름이 들어와도 제대로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연말이 되면 집안에 남아있는 끝난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역할을 다했음에도 습관처럼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금전 흐름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돈에 대한 체감 역시 답답해지기 쉬워지지요. 이것이 바로 금전운이 정체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을 앞두고 남은 10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잣집을 조금만 오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집안을 전부 보지 않아도 현관만 살펴보면 이 집의 금전 흐름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점이지요. 풍수에서 현관을 재물의 입구라고 부르는 것도 돈과 기회가 가장 먼저 드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현관의 상태는 더 중요해집니다.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돈의 움직임 역시 함께 빨라지는데요. 이때 현관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면 들어오는 흐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강해지기 쉽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막상 남는 게 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이 무렵에 자주 겹치게 되지요. 생활하다 보면 현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쌓이게 됩니다. 흩어진 신발, 쓰지 않는 우산, 자전거, 이사 후 그대로 남아있는 박스들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히 정리가 안 된 모습이라기보다 들어온 것이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통과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이곳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흐름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들어오는 재물운도 제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금전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집일수록 현관에 불필요하게 머무는 물건을 오래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습관이 현관에 소금을 담은 소금단지를 두는 행동입니다. 이는 돈복을 억지로 끌어온다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흐름을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처럼 사람과 돈, 결정의 움직임이 겹치는 시기에는 현관의 기운을 가볍게 정돈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연말에는 현관이 가벼워질수록
지출의 흐름 역시 함께 정돈되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돈을 쓰는 속도 역시 자연스럽게 빨라지기 마련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크고 작은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데요. 이때 주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까지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집일수록 연말이 되면 주방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한 집안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방의 흐름이 흐트러지면 지출의 기준 역시 함께 흔들리기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곳이 냉장고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음식과 이미 필요 없어진 것들로 가득 찬 냉장고는 끝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돈 역시 들어왔다가 어디에 써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새어나가기 쉽다고 여겨졌습니다. 조리대 위에 물건이 많아지는 것도 비슷한 흐름을 만듭니다. 조리대가 어수선해질수록 지출의 기준 역시 조금씩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소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보는 곳이 불을 다루는 가스레인지 주변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돈이 빠르게 소모되는 흐름과 연결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공간이 어수선해질수록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 잦아지기 쉽다고 여겨 부자들은 이곳만큼은 특히 단정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주방의 흐름은 더욱 둔해집니다. 자주 쓰지 않는 물건 위에 쌓인 먼지는 돈을 쓰는 기준이 이미 멈춰 있다는 신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될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관리 감각은 둔해지는 쪽으로 기울기 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내년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이곳을 정리해야만 재물운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주방을 정리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에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돈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전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집일수록 연말에는 주방부터 차분히 정리해 왔던 것입니다.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마음의 흐름도 함께 분주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결정해야 할 일도 늘어나지요.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의 상태가 금전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부자들이 거실과 침실을 중요하게 관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집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지요. 풍수에서는 이 공간이 답답하거나 시야가 막혀 있으면 재물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막히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가구가 과하게 놓여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자리를 차지한 거실에서는 돈과 관련된 판단도 한 박자씩 늦어지기 쉽다고 여겨졌지요. 이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복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명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실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풍수에서는 재물 흐름이 위축된 상태로 보아왔습니다. 밝은 빛은 공간의 기운을 살리고 흐름을 움직이게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은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풍수에서는 이곳의 상태가 사람의 판단력과 직결된다고 보아왔습니다. 침실이 어수선하거나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들이 남아있다면 몸과 마음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여파가 생활 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여겨졌지요.
특히 침실에 오래된 물건이나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무거워지고 돈과 관련된 선택 역시 흐려지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일수록 침실만큼은 단순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거실과 침실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이 두 공간은 돈을 벌 수 있는 판단력과 번 돈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연말에 이 공간들이 정리될수록 금전 흐름 역시 한결 안정되기 쉽다고 여겨졌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과 미뤄둔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돈의 흐름 역시 자연스럽게 빨라지지요. 이 시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해 금전 흐름의 방향이 크게 갈리기 쉽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연말에 특히 미루는 행동을 경계해 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연말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마무리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생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넘기면 그 상태가 그대로 새해까지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쳐야 할 것을 미루는 행동은 금전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습관으로 보아왔지요. 가장 흔한 예가 수리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물이 새는데도 그냥 사용하는 모습은 풍수에서는 돈이 새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방치할수록 결국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수명이 다한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종종 계시지요? 그런데 아직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바꿔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조건적인 절약이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연말에 특히 피해야 할 것은 집안의 문제를 새해로 그대로 넘기는 행동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상황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위에 시간만 하나 더 쌓일 뿐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수리와 정리는 연말 안에 차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돈의 움직임도 함께 분주해집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속도가 동시에 빨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태도로 돈을 대하느냐에 따라 내년 금전 흐름의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그저 쌓아두기만 해서 불어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은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막히지 않고 순환될 때 비로소 돈복이 붙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을 무조건 쓰지 않으려 움켜쥐는 태도 역시 금전 흐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방향으로 돈을 내보내느냐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지출은 금전 흐름을 흐리게 만들지만 의미 있는 곳으로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든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연말에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정리된 상태에서 돈을 쓰는 습관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에는 돈을 쓰는 기준을 한번 분명히 세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에는 쓰고 무엇에는 쓰지 않을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새해가 되어도 같은 고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리될수록 새해의 금전 흐름도 한결 안정되기 쉽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내느냐에 따라 새해를 맞이하는 체감은 꽤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져 왔지요. 연말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쌓여있던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납니다. 정리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면 마음과 흐름이 한결 안정되고 미뤄둔 것을 그대로 안고 들어가면 같은 고민을 또 마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물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일수록 연말에 괜히 더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의 생활과 집안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데에 시간을 써왔습니다. 이 문턱을 어떤 상태로 넘느냐가 다음 해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말 동안 무리해서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조금 덜어내고 막혀있던 부분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재물에 대한 걱정은 한결 줄어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